반갑습니다. 문제풀이 기술과 수학을 구분시키게 가르치는 백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 질문들 중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좀 잘 가고 싶은데, 논술로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기하, 확통 이거 다 해야 된다라고 막 자꾸 주변에서 막 겁을 줘요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막연한 두려움에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선생님 좀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드리고 그 현실에 맞는 전략들을 좀 조언 추천해 드리려고 이 영상 지금 이 순간 우리 만났네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냥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라는 그런 그 상상만으로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자, 먼저 팩트부터 봅시다. 자,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선생님 교재에는 당연히 컬럼으로 다 매주 DM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이니? 공통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선생님이 공통이라고 기재를 해놓은 건 여러분들이 수능 학습을 하면서도 공통으로 우리 모두가 학습해야 되는 범위 레인지가 어디냐라는 거야. 그건 바로 수상수하 and 수원, 수투까지의 영역을 우리는 공통범위라고 일컫습니다. 자, 무슨 말이야? 공통에서만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선택이라면은 수능에서 미적을 선택하신 친구들이라면 자, 여기까지도 사실 논술 때문에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란 1도 없다라는 거지. 사실은 그런 학교가 대부분이야. 좀 현실을 보라고. 아니, 상위권 대학은 되게 기하나 확통 많이 나온다던데요. 사실 아닌 학교가 더 많아. 자, 그래요. 기하나 확통이 이제 나오는 학교들을 봅시다. 기하나 확통. 자, 공통 미적분에서 기하까지를 출제하는 부산대 있죠. 사실 근데 부산대는 이 메디컬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여가지고 이제 수도권의 친구들은 사실 의미 없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살짝 살포시 넘어간다면 야, 이런 건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혹시 영상을 보는 부산 친구들은 굉장히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뭐 일반 학과랑 메디컬이랑은 좀 다른 얘기기도 하고요. 공통 미적분에 확통이 들어가는 학교가 이제 카대, 카의, 카약, 그리고 광운대. 자, 이제 전범위가 이제 공통 미적분에다가 이제 기하랑 확통까지 나오는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 상위권 대학 여기 많이 있는 거 맞지? 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기하나 확통이 좀 안 나오는 학교도 상당히 많군요.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좀 이쪽에 몰려 있는 걸요. 자, 잘 들어. 이렇게 이제 전범위가 나오는 학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갔어? 선생님 정리해놨는데. 자, 골고루 나오지도 않아, 심지어. 시험 범위가 공통,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 이렇게 전범위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서 골고루 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게 수능 시험처럼요. 수2에서 몇 문제, 수원 어디에서 몇 문제, 심지어 단원별로도 이렇게 좀 정해진 채 그 포션이 주어진 대로만 나오는 그런 시험 아니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예로 들어볼까? 미기확 전범위를 시험 범위로 하는 학교들 중에서 서강대. 예를 들어서 서강대를 예로 들자면 서강대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기하에서 안 나왔었어. 이다가 2025학번을 뽑는 시험에 처음으로 한 문제가 딱 나온 거야, 기하가.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 작년에 좀 난감했잖니? 자, 기하 안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기하 학습에 이제 좀 비중을 줄였었었는데, 서강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사실 근데 올해의 서강대, 직전에 서강대를 들어가는 친구들에게도 사실 선생님은 팩트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지난 8년 동안 한 문제 나왔다. 단 한 문제 나왔다. 이거는 팩트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다 나오니까 다 공부해! 현실적으로 이게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볼까요? 실사례를 좀 더 볼까요? 서강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대. 이대는 지난 몇 년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대학별고사 중에 이제 논술 시험이 수학, 과학으로 시험을 보게 된 그 시기 이후부터 이게 중간에 살짝 문이과 상관없이 언어로 보던 시기가 모두가 언어로 시험을 보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에 자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지 자 그때 살짝 있었어. 그 살짝을 빼고 대한민국 자 광복 이래로 언제나 이제 대학별고사는 수학과학으로 봤던 게 맞아. 근데 있잖아 잠깐 언어로 갔던 외출했던 시기를 빼고 자 그 이후로 다시 수학과학으로 돌아왔던 그 순간부터 이대는요 단 한 번도 확통해서 낸 적이 없어요. 진짜야. 이거는 언제부터 안 냈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서강대와 이대의 어떤 실사례를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 추가적인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그래 실제로 미기확 전범위라 하더라도 자 그 범위에서 골고루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냐. 자기가 지원할 대학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딱 어디를 몇 장을 쓸 것이다. 나는 논술에 몇 장을 쓸 것이고 그 중에서 나는 어디를 쓸 것이다가 명확해지는 분명해지는 그 시기 전까지는 공부하지 마라. 선생님 정말로 많은 경험들을 해봤고 자 이 시험 제도 수능 시험이 미기확에서 선택을 하게 됐던 그 시기가 이 학번들이 봤던 시험부터죠. 그 뒤로 선생님 2, 3, 4, 5까지 4년간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봤더니 자 이제 이 5년째 26 대비 26학번을 만드는 지금 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 미기확에 대한 공부를 전부 다 해야 되냐? 아니, NO! 자기가 지원할 대학이 명확하게 딱 정해지기 전까지는 자, 하지 마. 의미 없어. 실제로 대학들이 어떻게 내는지도 너무 다르고요. 그 대학이 자주 내는 단원도 달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게 될지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좀 공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다가 막상 논술을 지원할 때 돼가지고 어랍쇼 나 아유 자꾸 이렇게 나쁜 용어가 튀어나오려 그래. 자 기하를 막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더니 실제로 논술 지원할 때 보니까 기하 범위가 들어가는 학교를 하나도 안 썼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도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까지 하지 마. 자, 기하나 확통 안 나오는 학교도 엄청 많아. 오케이? 심지어 나오는 학교 미기확 전범위라 하더라도 안 나오는 게 되게 많다니까. 야, 심지어 수학 안 나오는 학교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이과 통합과정의 일환으로서 예를 들어서 성대, 물론 자연계열에서는 수리논술이 더 비중이 훨씬 큰 건 맞아. 근데 자연계열 학과에서 학생의 선택에 따라 언어논술을 보면 수학을 안 봐도 되는 그런 포션이 생겼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인문계열 학과에서도 언어논술 안 보고 수리논술 봐도 되게 허락을 해줬어. 성대는 심지어 그랬다니까. 자 그럼 문이과 통합의 추세에 맞춘 게 살짝 생기기 시작했다니까.
뭐 심지어 그런 학과들까지 생기는 지금 26 입시입니다. 자, 뭐 이거는 자유전공학부의 확대와 궤를 맞추어서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기확 전범위가 아닌 학교들도 많고, 미기확 전범위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전범위인 학교들이죠. 그런 전범위인 학교들에서도 골고루 나오는 것도 아니다. 특정 학교가 특정 범위를, 특정 주제를, 특정 단원을 자주 내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학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지 마. 그냥 그게 맞아. 그러면 이제 학교가 확정이 되는 시기가 언제니? 좀 대략적인 선이 그어지는 게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6월 모의고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자, 그 시기가 뭐야? 그래, 여름 특강을 위시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딱 그때 정도부터 우리는 고민을 합시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확정이 되지 않고 막연한 상상만으로 하게 되면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미 없는 공부가 될 그런 가능성 다분하고요. 또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막연한 생각만으로 공부를 하면 효율도 안 나와. 애들 좀 이렇게 절실함, 절박함이 있어야 좀 이렇게 좀 백척간두에선 그런 벼랑 끝 전술로 가면 좀 효율이 더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니? 좀 애들이 이렇게 절실하지 않은 막연한 생각으로 하니까 효율도 안 나오더라고. 뭐 선생님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는 건 이 6월부터 그리고 9월 모의고사 9평 이후에는 아예 확정이 되니까 그때는 뭐 빼박 그냥 해야지 뭐. 자, 그러면 요 시기 이후부터 해도 대체 그게 준비가 됩니까?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시간이? 뭐 이런 질문들을 또 할 수 있잖아. 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4동국 때 이제 1번 문제야. 지금 이제 기아나 확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조금 더 이 얘기를 좀 설득력 있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대학들도 미기확 전범이라 하더라도 기하확통의 난이도를 확 낮췄어. 대학들도 안 거지. 지금 22, 23, 24, 25를 거치면서 기하확통은 그냥 내기만 하면 변별 포인트가 그냥 생기는구나. 이 기하확통 포션에서 이 기하학통의 어떤 이 범위에서 난이도를 높이려고 억지스럽게 막 의도적으로 할 이유가 1도 없구나를 느낀 거야. 대학들도 체감, 실감을 한 거지.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야 보이니 얘들아? K가 0이면 원방이래. 어떡하지? 어떡하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래. 나 이게 뭐 말을 못하겠네. 자, 민망해. K가 2분의 1이면요. 타방이랍니다. 타원의 방정식이랍니다. 그래서 타방의 초점의 좌표와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만약에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무슨 정도의 난이도인지 모르겠으면 아마 기하를 펼쳐본 적이 없는 친구 아닐까? K는 1이면 뭐 포물선의 방정식이랍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일 때 준선과 초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교과서 예제 수준 정도도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아니 진짜 어렵게 안 나와. 여름방학, 특강 또는 구평 원서 접수 이후에 내가 지원할 대학이 확정되고 나서 가도 충분하다고 뭔 호들갑 떨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마. 이제 내가 정해줬다잉. 확통은 뭐 다른가? 아니야. 그냥 수능 특강 레벨 1. 수능 특강을 내가 굳이 콕 짚어서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애들이 그걸 제일 만만하게 여기더라고. 자, 그래서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본다면 레벨 1, 끽해봤자 레벨 2 정도까지를 레인지로 공부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충분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동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 선생님 한 줄 코멘트입니다. 마지막 코멘트. 어차피 변별력은 수학이고요. 그 수학 안에서도 공통과목입니다. 공통과목 and 미적분입니다.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기하나 확통 선택자인데 자연계열 학과들에 지원을 할 예정일 친구들. 자, 기하나 확통을 수능에서 선택을 하는데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을, 논술 전형 지원을 할 친구들은 자, 따로 상담 좀 분명히 좀 얘기했다잉. 반드시 상담을 해. 그거는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전략을 좀 따로 짜야 될 거야. 자, 반드시 상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아닌 자연계열 학과의 논술 전형을 지원할 건데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 지금까지 선생님 얘기한 거 다시 꼭 씹어 먹는 그런 자세로 자, 전략을 맞춰 전략의 어떤 토대를 만드시길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합니다. 상반기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느낌 왔죠? 그래서 공통과목이랑 미적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우리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 자,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